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 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치사 구가 영어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구동사로서 사용된 전치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치사 오브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치사 오브에 대한 소개 영상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 부분은 5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추후에 또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오브에 대한 소개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타이틀에 보면 제가 전치사 오브 요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전 영상, 전치사 영상 시청 필수입니다. 자, 전치사 오브 요약은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좌측 열이 뭔가 엄청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전치사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영어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또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동사의 짝꿍 전치사로 사용된 부사는 1형식 동사와 3형식 동사의 짝꿍 전치사로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과 부가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명사는 전치사가 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도치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전치사가 형용사로 사용됐는데 이 명사가 생략돼서 이 전치사구를 명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돼서 전치사 구의 형태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구동사로 사용될 때.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이 좌측 열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활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전치사 오브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사로 사용된 오브 전치사구입니다. 부사는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할 수 있다고 했죠. 동사부터 볼게요. 동사는 또 1형식 동사, 3형식 동사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1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1형식 동사까지가 필수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of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1형식 동사를 독립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 of까지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에 of 명사, 전치사구가 부사로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3형식 동사를 독립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of가 존재했을 때 짝꿍 전치사로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형식 동사 예문은 내 옷장은 검은색 옷들로 이루어져 있다 입니다. 이루어져 있다. 뭐가? 내 옷장이. 뭐로? 검은색 옷들로.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wardrobe consists of black clothe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f가 가진 의미 자체가 부분 of 전체예요. 전체에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전치사 of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sist라는 1형식 동사는 독립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of랑 같이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예문은 그녀는 나로 하여금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떠올리게 한다. 누가? 그녀가 나로 하여금 유년 시절을. 이거 영어로 바꾸면 She reminds me of my childhoo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remind랑 of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하는 짝꿍 전치사인 거예요. 부사의 역할이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형용사 앞에도 붙을 수 있고 형용사 뒤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근데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전치사랑 전치사의 목적어 두 단어죠.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렇게 뒤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 여기 준비해 봤어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대요.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am proud of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랑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proud는 독립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운지 부가 설명을 붙일 때 함께 써줘야 되는 짝꿍 전치사 of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된 of 전치사입니다. 부사도 부사에 대한 설명이 짧으면 앞에,
길면 이렇게 뒤에 붙을 수 있는데 전치사구는 기본값이 전치사란 정치사 목적어 두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긴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수식할 때도 이렇게 부사 뒤에만 존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요? 자,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강아지가 침대 위에서 뛰쳐나왔다. 뛰쳐나왔대요. 누가? 강아지가. 어디서? 침대에서.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dog jumped out of bed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jump out을 하나의 고동사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out of bed를 좀 확대를 해서 요 out과 of bed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out 뒤에 마침표 이렇게 찍고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거든요. My dog jumped out 이라고만 하면 우리 강아지는 뛰쳐나왔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어디 밖으로 뛰쳐나왔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부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out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of 전치사구가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한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of 전치사예요. 형용사의 역할은 크게 필수 성분과 부가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 비동사, 이형식 일반 동사, 오형식 일반 동사가 있는데 저 비동사는 주어, 비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 셋 중에 하나의 분사 들어갈 수 있고 이형식 동사는 주어, 이형식 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주격 보호와 동일하게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밑줄은 형용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이렇게 보이시죠? 자, 비동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서 of 전치사구가 들어가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랑 함께 사용된 of 전치사구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예문 정도만 이해할게요. 자, 예문 바로 볼게요. 이 정보는 우리 연구 프로젝트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대요. 뭐가? 이 정보가. 어디에? 우리 연구 프로젝트에. 그리고 여기 매우는 부사로서 존재하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This information is very relevant to our research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뭐를 활용해서? 여기 비동사 플러스 of 전치사를 활용해서 이걸 활용하면 어떤 문장으로 쓸 수 있냐면 This information is of utmost relevance to our research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표현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토플이나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문에 이런 형태가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예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형식 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of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일반 동사 뒤에 of 전치사구가 들어가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of 전치사구가 들어갈 때는 2형식, 5형식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이때는 1형식과 3형식의 짝꿍 전치사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다고 알려드리긴 하는데 혹시 형용사로서 of 전치사구가 2형식 동사의 필수 성분 또는 5형식 동사의 필수 성분으로 사용된 예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 성분이에요. 형용사의 역할인데 부가 성분이라고 하면 명사를 수식한다는 뜻이죠.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도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데 전치사 구 자체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체가 벌써 두 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긴 걸로 받아들이시고 100% 명사 뒤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긴 한데 나눠 볼게요. 뭐뭐입니다. 뭐가?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라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사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좀 길긴 한데 필수 성분을 보면 주어, 비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렇게 마침표. 근데 이 주어 내용이 길고 주격 보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One of the advantages of being bilingual is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전치사 오브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빨간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advantage라고 하면 장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뭐뭐 하는 것의 장점, 뭐뭐 하는 것의 단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하는 것에 라는 부가 설명이 붙을 때 전치사 of가 짝꿍 전치사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구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 또는 단점이라는 명사를 쓸 때 뭐 하는 것에 대한 장점 또는 단점이란 말을 덧붙이고 싶을 때 여기에 형용사 of 전치사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도 장점은 advantage, 단점은 disadvantage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붙일 때 전치사 of가 짝꿍 전치사로서 같이 사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 단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of가 좀 빨리 떠오릅니다. 그 다음은 명사로 사용된 of 전치사예요. 전치사구가 명사로 사용될 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치,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 생략. 자, 도치부터 볼게요. 자, 여기 예문에는 제가 한국말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연구 프로젝트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바꾸면 그냥 This information is very relevant to our research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This information is of utmost relevance to our research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좀 강조해주고 싶으면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of utmost relevance가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of utmost relevance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부사로서 to 전치사구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앞으로 보낼 때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한 덩어리를 한 세트로 보고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of utmost relevance to our research project is this information. 원래는 of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사용됐고 to 전치사구는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된 건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형태의 문장은 토플이나 IELTS 같은 시험 지문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형태도 그 정도의 수준의 지문이나 영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겠죠. 영어 공부하는 목표가 아카데믹한 이유가 아니라면 몰라도 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구를 명사로 인식할 때 명사를 생략해서 전치사구를 명사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자,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특정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형용사로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생략돼서 이 전치사구만 명사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입니다. 주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목적어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이렇게. 자, 이게 전치사구가 명사로서 위치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of 전치사구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of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of라고 하면 기본값으로 부분 of 전체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 이야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of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of 전치사구가 독립적으로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 건 이 of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동사에서 사용된 of예요. 이렇게 3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우리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자, 주어가 이렇게 너무 길어질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앞으로 빼고 주어를 뒤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활용해서, 가주어 활용해서. 요거 영어로 바꾸면 It is hard. 이 hard에 대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부사로 옵니다. To make of her behavior lately. 자, 이렇게 긴 것도 잘라보면 make of 구동사입니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납득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her behavior 최근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of 뒤에 있는 her behavior는 이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of는 make와 함께 덩어리로 구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her behavior는 이 make of 전체 구동사의 목적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her behavior가 이 전치사 of의 목적어인지 구동사 make of의 목적어인지 그걸 꼭 알아야 되나요?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치사가 좀 잔뜩 들어간 문장이나 새로운 표현을 들었을 때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내가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접근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래요. 뭐가?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이 한국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을 놀리는 거는 It's not a manner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어떤 행동이 옳지 않을 때 not nice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보면 It is not nice to make fun of othe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make fun of라는 구동사입니다. 삼형식 구동사고요. 누구누구를 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나 없는 동안 우리 강아지 돌봐줘. 돌봐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유한테 말하는 거죠. 유는 이럴 때는 생략하고 명령문 형태로 동사부터 문장을 시작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를? 우리 강아지를. 그리고 부가정보로서 나 없는 동안 이렇게 썼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take care of my dog while I'm awa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라는 구동사예요. 여기서는 of가 take care과 함께 이렇게 구동사로 사용됐고 이 구동사 뒤에 명사 있죠. 그래서 take care of도 삼형식 구동사로 받아들이고 의미는 뭐뭐를 돌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치사 of가 부사, 형용사,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랑 구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요 밑에는 활용인데 자, 한정사 중복 가능이라고 하면 한정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특정 명사가 하나일 땐 앞에 on이나 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특정한 거면 더를 붙일 수 있고 누구의 것인지 좀 나타내고 싶으면 뭐 소유격 형용사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some, no, any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명사 하나당 한정사는 딱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전치사 of를 활용하면 명사 하나 앞에 둘 이상의 한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내 친구 대부분은 서울에 삽니다. 이거 나눠보면 삽니다. 누가? 내 친구 대부분이. 어디에? 서울에. 영어로 쓰면 most of my friends live in 서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친구, friends에 대한 설명으로서 한정사가 my도 붙었고 most도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 most friends of mine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치사 of를 활용해서 한 개의 명사에 대한 한정사를 여러 개 쓸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소유격, 속격이에요. 자, 소유격 이라고 하면 뭐 my, your 이런 소유격 형용사도 붙을 수 있고 아니면 특정 명사에 apostrophe s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의 소리로 끝나는 명사는 apostrophe만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이런 소유격을 전치사 of를 활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저는 그런 형태는 속격이라고 불러요. 속한 거다라는 느낌을 넣어서 소유격과 좀 구분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인구라는 말을 영어로 바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South Korea's population, 두 번째는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활용은 의미가 가까운 명사 가깝게 위치 가능입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식당 이름은 탐복이야. 뭐뭐야. 뭐가?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식당의 이름이 뭐라고? 탐복이라고. 이거 구조로 보면 주어, 비동사, 탐복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주어 기니까 또 나눠볼게요. 여기서 명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식당 같은 경우는 이 이름에 대한 부가 설명이겠죠. 자, 근데 이 부가 설명도 좀 길단 말이죠. 이것도 나눠볼게요. 이 형용사에서 메인 명사는 식당입니다. 무슨 식당?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여기서도 또 부가 설명이 길죠. 이 부가 설명도 또 나눠볼게요. 갔대요. 누가? 우리가. 언제? 지난번에.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이라는 정보는 긴 정보죠. 그럼 식당 뒤에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쓰면 The restaurant we went last time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의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 표현을
이런 형태로 써버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time's name is 탐복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식당 이름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이라는 정보는 이 식당에 대한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근데 식당에 해당하는 영어 restaurant이 이름에 해당하는 name과 이렇게 똑 떨어져 있죠. 이때는 이렇게 of 활용해서 name을 앞으로 쭉 뺀 다음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f를 활용하면 위치상 가까이 있어야지 이해가 쉬운 요 두 단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식당 이름은 탐복이야. 이거를 영어로 The name of the restaurant we went last time is 탐복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의 명사화입니다. 동사의 명사화라고 하면 동사 뒤에 ing 붙이거나 동사 앞에 to 붙여서 이렇게 명사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of를 활용한 동사의 명사화는 자동사라고 하면 주어 동사, 타동사라고 하면 동사, 목적어 이 한 덩어리를 명사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예문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김치가 발효되다. 이거 발효한다로 바꿔볼게요. 최대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김치가 발효한다는요. 영어로 바꾸면 김치 fer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김치의 발효라는 명사로도 만들 수 있겠죠. of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의 명사 형태를 of 앞에 써주고 주어를 of 뒤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치의 발효는 the fermentation of 김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저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싶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ant to possess a house in 서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긴 부분도 다시 나누면 possess a house in 서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집 하나 갖다를 명사화 시키면 자가 소유가 되겠죠. 이것도 of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의 명사 형태를 of 앞에 위치시키고 목적어는 of 뒤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 소유는 영어로 the possession of a house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치사 of에 대한 소개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이후에 of 관련된 영상을 5개 더 만들 예정이에요. of 전치사 영상을 하나로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로 만들게 되면 영상도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치사 of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치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영어 문장 이해하고 그 이해한 영어 문장을 내가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영상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전 이만 끝내겠습니다. 끝!